59페이지 펴보시면은요.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인데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급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운 수열의 극한 사이에는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다. 이걸 이용해서 그럼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라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두 가지 명제가 나올 거예요. 두 가지 명제가 교재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괄호 1번 명제가 있고 그 다음에 괄호 2번 명제가 있을 텐데, 괄호 1번이 참이에요. 참. 괄호 1번은 참이에요. 괄호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참은 아닙니다. 자, 그거를 이제 좀 정리해 줄게. 잘 봐. 첫 번째, 어떤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는 요 급수의 일반항에 대한 함수의 수열의 극한값은 무조건 0이다. 요게 참이야. 그리고 역은 거짓이에요. 역은. 원래 명제는 참이고 역은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 얘 대우 명제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얘에 해당되는 급수는 발산한다는 명제도 참입니다. 얘도. 오케이? 그래서 항상 참인 게 뭐냐면,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면 걔의 극한값, 수열의 극한값은 0이다 라는 게 항상 참이고, 만약에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요 an에 해당되는 급수값은 무조건 발산한다도 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는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볼게요. an이라는 일반항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an이라는 일반항부터 출발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리미트 an이라는 것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라면, 그러면 급수 리미트 sn은 무조건 발산한다 라는 결론을 내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즉, 문제에서 일반항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AN만 보고도.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어디냐면, 자, 만약에 리미트 AN이라는 값이 0이라면, 얘가 0이라면, 그러면 이때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을 하는 친구인데, 만약에 리미트 an이 0이 된다면 얘는 급수가 수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수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판단의 기준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일반항을 봤을 때 0이 아니야? 그럼 볼 것도 없이 발산이야. 그냥 제껴버리면 된다는 거야. 근데 리미트 an이라는 값이 0이에요. 그러면 0이니까 적어도 뭐가 발생한다? 수렴할 가능성은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직접 우리는 급수를 계산을 해서 요 리미트 sn이라는 걸 계산해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떤 거를 많이 낼까요? 뭘 내겠니? 시험에선 당연히 얘를 많이 내겠죠. an이 0인데 발산하는 경우에 대한 거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 계산을 하려면 발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숫자를 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특정한 숫자를 구하지 않으니까 어떤 값을 구하는 데는 쓰이지가 못해요. 어떤 특정한 값을 구할 때는. 그럼 값을 구하는 문제면 당연히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로 나올 건데, 이거 말고 내신 스타일의 문제에서 봤을 때는 증명해라,
뭐 판단해라. 얘가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경우에 대해서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왜? 얘는 너무 쉬우니까. 얘는 그냥 0만 아니면 발산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왜 그런지부터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 여러 가지 예시를 이제 들어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부터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수열이 1이라고 해볼게요. 자, AN이 1이에요. 그러면 리미트 AN은 1이 되겠죠? 그럼 리미트 AN이 1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당연히 0이 아닐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잘 봐. 얘에 해당되는 급수는 식이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땡땡땡땡땡 더하기 1 더하기 땡땡땡땡땡. 그러면 계속해서 1을 무한번 더하니까 당연히 어디로 갈 거다? 무한대로 갈 거다. 이게 발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N이라는 수열이 그냥 2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2분의 1도 어쨌든 간에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요것도 결국은 계속해서 2분의 1이라는 것을 더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더해가는 형태가 돼서 결국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다. 오케이? 뭐 이 정도로 정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AN이라는 애가요, 이제 요렇게 나와 있다고 해볼게요. n분의 1. 그러면 n분의 1이? (0이네) 그지? 리미트 AN은 0이죠. n분의 1이니까 무한대분의 1이 돼서 극한값은 0으로 가겠죠? 그러면 얘기했지? AN이 0이 된다는 거는 뭐가 발생한다고요? 수렴 가능성이 존재한다. 수렴할 가능성이 생긴다.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얘가 그러면 S라는 게 될 텐데 과연 이 S라는 것이 발산할까 수렴할까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거든. 자, 그럼 요런 느낌이야.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겠죠. 계속.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다 내가 써줄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애다 보면은 잘 봐. 선생님이 밑에다가 또 쓸게. 쫑쫑쫑쫑쫑쫑. 아씨, 팔 아파. 이렇게 볼게요. 위에 거랑 아래 거 중에 누가 커요? 위에 거가 더 크죠. 그죠? 위에 거가 더 크죠? 근데 잘 봐. 요렇게 묶어. 요거 얼마야? 분의 1. 그지? 요렇게 묶어요. 얼마예요? 그럼 얘는 결국 뭐예요? 어차피 무한대에서는 개수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가는 애죠. 그럼 잘 봐. 1에다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계속 더해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밑에 게 위에 거보다 작은데 밑에 있는 애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이 하얀색도 어디로 가야 돼요? 무한대로 가죠. 그럼 잘 봐. 리미트 AN이 0인데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급수는 n분의 1에 대한 급수는 발산이라고 결론이 나오네. 이게 뭐예요? 리미트 AN이 0이라고 했을 때 급수가 발산하는 경우입니다. 즉, 요 명제 리미트 AN이 0이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명제에 뭐가 되는 거야?
발레가 되는 거예요. 저 n분의 1이라는 친구가. 오케이? 자, 그래서 리미트 an이 0이라고 했을 때, 잘 봐.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급수가 수렴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니다예요. 아니다. 오케이? 자, 또 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또 하나 정리해 볼게요. 잘 봐. 그래서 아까 부분분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얘가 있을 때 얘가 뭐 한다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했냐면 수렴한다는 거는 확실하게 배우긴 배웠죠. 그지? 배우긴 배웠단 말이야. 그 배웠을 때 그 기본적인 자체가 뭘 구해서 수렴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냐 이거를 보시게 되면 SN에 대한 극한을 구해야 되니까 SN이라는 것을 내가 계산해 봤더니 SN이라는 것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될 거고 이 자리에 써지는 게 그러면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분분수 계산이 되는 친구가 될 거다. 따라서 요거 정리하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남냐면 앞에 1이라는 게 남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친구가 남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 내가 리미트라는 계산만 해주시게 되면 요 리미트 값은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분 분수라는 형태가 나오면 그냥 굳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첫째 맨 앞에 남는 값에 수렴하겠구나 정도로 파악을 해서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배웠죠. 1교시 때. 자, 그러면 비슷한 거를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아까 했던 거. 얘는 왜 안 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왜 안 되나. 오케이? 자, 얘는 왜 안 되나. 자, 요거 왜 안 되나 살펴보시면은 잘 봐.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SN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SN이라는 것은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대가 아니죠. N까지 이 자리에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1부터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리해 보시면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가서 n까지 대입을 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루트 2 지워지고 샥샥 지워져서 요 값이 남고요. 요 값이 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SN이라는 거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요 SN이라는 것이 남는 게 누구만 남냐? 루트 n 플러스 1에서 1을 빼준 것이다. 이렇게 남겠죠? 그죠? 자, 그러면 급수라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SN에다가 리미트를 붙인 게 급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를 각각 붙여보는 거예요. 그럼 리미트를 붙이시게 되면 리미트 SN이라는 값은 어디로 간다? 발산한다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다. 오케이. 그러면 발산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마치 이렇게 계속 지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뭐 한다? 수렴하는 게 아니라 발산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도 해볼게요. 얘가 뭐에 해당이 되냐? 얘가 AN이잖아. 그지? 얘가 AN이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배웠던 걸로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자, 쌤은 이제 뭘 구할 거냐? 리미트 AN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AN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잘 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야. 앞에 뭘로 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이고 n이야. 뭘로 가 앞에도? 무한대. 뒤에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네요. 그죠?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꿔줘야죠. 유리화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위에가 어떻게 돼요?
밑에가 이렇게 되죠? 유리한 거예요. 그지? 그러면 샥 지워지네? 리미트 붙이면 얼마예요? 0이네? 오, 그럼 얘도 뭐야? A에는 0으로 수렴하지만 급수는 뭐 하는 경우에? 발산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급수가 수렴한다는 아니다라는 거. 오케이? 네, 교재 정리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괄호 1번에 보시면은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에는 0이다 라고 나와 있는 명제 있죠? 거기다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급수가 수렴하면은 리미트 A에는 뭐래요? 0이래요. 그 증명은, 증명도 알아도 요거 밑에 설명 나와 있죠? 뭘로 증명하냐? 써나 SN-AN 관계로 증명합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열이라는 단어, 수원에서 수열이라는 단어를 공부할 때 수열을 배우고 그 다음에 수열의 합이라는 걸 같이 배웠죠. 그럼 급수도 마찬가지예요. 일반항의 극한,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배우는 합의 극한을 배우죠. 그러면은 일반항의 극한 배우고 합의 극한 배우니까 두 개 사이에도 뭐가 있을 거다? 관계가 있을 거다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수열에서 배웠던 뭘로 증명을 한다? Sn 빼기 Sn-1은 AN과 같다는 걸로 똑같이 적용을 시켜서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단원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급수라는 친구가 수렴하게 되면 그거의 일반항의 극한값은 무조건 뭐가 된다? 0이다라는 것은 금방 참이라고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건 뭐냐면 역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리미트 AN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 급수는 무조건 뭐 할 거다? 발산할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쌤이 아까 여기다가 필기에서 설명했던 게 어디에 있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60페이지에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정법에다가도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제목에 밑줄 치세요.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지 않고도, 즉 계산하지 않고도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다? 급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정할 수가 있다. 오케이?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정할 수 있다. 단 100%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 AN이 0인데 발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직접 해봐야 되지만 간접적으로 증명할 때는 AN이 0이냐 0이 아니냐를 따라서 바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머릿속에서 그냥 일반항이 2n분의 n 플러스 1이야. 일반항이 2n분의 n 플러스 1이야. 급수 수렴의 발산에 일반항이 2n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급수 수렴해요? 발산해요? 무조건 발산하겠죠. 무조건 발산하겠죠. 왜? 2n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붙이면 극한값 뭐예요? 2분의 1이죠. 0이 아니잖아요. 볼 것도 없이 발산한다는 거예요. 해볼 필요도 없이 발산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럴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밑에 그냥 보기 1번 봐봐. 보기 1번에 다음 급수가 발산함을 증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n 플러스 1분의 n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n 플러스 1분의 n입니다. 눈으로 풀까요? 극한값 얼마예요? 1이죠. 발산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n-1분의 n 플러스 1 2번 n-1분의 n 플러스 1 극한값 뭐예요? 1 발산해요. 발산한다는 거예요. 3번에 1-2분의 1의 n-1제곱이네요. 등비수열꼴이네요. 그러면은 2분의 1의 n-1제곱은 계속 곱하면 어디로 가요? 0으로 수렴하죠? 그럼 앞에 1이 있으니까 전체 일반항의 극한값은 얼마야? 1이 되겠죠? 그럼 1이니까 0이 아니네요? 0이 아니니까 뭐가 돼요?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냥 판단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옆 페이지에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에 급수의 성질 나와 있는데 급수의 성질은 괄호치고 쓰세요. 시그마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시그마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거는 시그마는 뭐가 안 돼요? 어디서는 분배가 안 된다고 되어 있어? 밑에 곱이랑 나눗셈에서는 분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리미트랑 조금 다른 개념이야. 잘 봐. 리미트는 곱셈일 때도 분배가 충분히 가능했죠. 리미트 붙여주는 게. 나눗셈일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그마, 급수에서 들어왔을 때는 시그마라는 애가 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합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눗셈이나 곱셈에서 시그마 기호를, 급수 기호를 함부로 분배해 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펴보세요. 자, 62페이지에 개념 1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1번에 1번. 이제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감이 잡히면 되는데 여기 잘 봐. 자, 개념 1번에 1번 보시면은요. 급수가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급수가 수렴한다예요. 이 식을 봤을 때의 느낌은. 오케이? 식만 딱 보고도 급수가 수렴하네? 아, 리미트 am-3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리미트 an이 바로 나와요. 됐습니까? 그럼 답은 얼마예요? 3이에요.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페이크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10억이 들어가건 100억이 들어가건 로그가 들어가건 상관없어요. 핵심은 뭐야? 급수가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럼 급수가 수렴하니까 일반항의 극한값은 얼마야? 0이다가 핵심이라고. 알겠니? 그냥 간단하게 풀어나가는 문제야.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도 보시면은 2번도 급수가 수렴하는 거예요. 걔도. 급수가 수렴하니까 바로 뽑아내시면 일반항은 자, 리미트 an 마이너스 여기에 써지는 게 3n-5분의 n이라는 값이 그대로 써질 건데 얘의 극한값이 그럼 3분의 1이라는 값이 되겠죠? 근데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다. 따라서 얘가 3분의 1이니까 an의 값도 얼마가 될 거다?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올 거라서 9an 플러스 2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답은 5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밑에 기출문제 하나 좀 풀어볼게요. 120번 보세요. 자, 120번에 1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급수가 수렴할 때라고 해석하는 게 옳다고. 그래서 급수가 수렴을 하기 때문에요. 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마이너스 9의 n제곱분의 an이라는 것이 얼마다? 0이다 라고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리미트 9의 n제곱분의 an이라는 것이 얼마가 되냐면 2라는 값까지 이렇게 수렴하는 값을 금방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문제에서 리미트 2an 플러스 1분의 9의 n제곱이니까요. 분자 분모를 전부 9의 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9의 n제곱으로 나눠보시면 얘는 이 자리가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9의 n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2an이 나올 거고요. 더하기 9의 n제곱분의 1이 되고요. 여기는 1만 남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의 수렴값은 2라고 했고요. 얘는 0으로 가겠네요. 그죠? 얘는 0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2를 대입하시면 되니까 답은 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훨씬 쉬워지죠? 이렇게 한다라는 거. 자, 121번에 1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갑니다. 121번에 1번 보시면은 급수가 수렴한다예요.
급수가 수렴한다. 따라서 리미트 2an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이 뭐가 됩니까? 0이 될 거다라는 거고, 자 따라서 리미트 an의 값은 3 넘어가고요. 2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2분의 3 정도의 값을 갖는 요런 값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근데 문제에서 리미트 an의 값을 r이라고 했대요. 2분의 얼마예요? 3이네요. 요거를 뭘로 잡은 거야? 공비로 잡았어요. 그러면 등비수열 극한 리미트 r 자리에 2분의 3을 대입해 보면 2분의 3에 n 플러스 2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2분의 3에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발산 수렴 발산이죠? 2분의 3 각각이 2분의 3 각각이 발산이죠. 무한대로 1보다 크니까요. 그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자 따라서 얘가 답이겠네. 요거의 제곱한 값이.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분의 9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항이 부호가 교대로 변하는 급수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 보겠습니다. 3번 보세요. 항이 부호가 교대로 변하는 급수인데 그거까지 설명하고 좀 쉴게요. 얘는 수능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내신용인데요. 항의 부호가 교대로 나온다라는 얘기는 교대급수라고 보통 이름을 붙이거든. 교대급수. 근데 얘는 이렇게 메모해둘게. 홀수일 때와 짝수로 끝날 때를 나눠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항의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는 홀수일 때 끝나는 것과 짝수일 때 끝나는 게 다르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짝수항들, 짝수로 끝나는 A일 때와 홀수로 끝나는 A일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이야. 쉽게 그냥 편하게 보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해볼게. 얘를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거를 보면 얘는 잘 봐. 이걸 계속 더한다고 치면 이렇게 가겠죠.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지? 그럼 잘 봐. 홀수항에서 끝날 때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3개라고 해볼게. 3개도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면 2개 지워지고 마이너스 1만 남죠. 그죠? 그러니까 홀수항까지만 더한다. 즉, 3번째 항, 5번째 항, 7번째 항 요렇게 끊어가면은 급수값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이. 즉 무슨 얘기냐? 요거를 요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S 2n-1이다 라고 한다면 요거는 어디까지의 합이야? 첫째 항부터 홀수까지의 합이죠? 첫째 항부터 홀수까지의 합이죠? 그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2n으로 바꾸면 짝수라고 바꾸면 짝수일 때 볼게요. 짝수는 이렇게 2개씩 더해지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다 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짝수일 때는 뭐가 나오는 거야?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럼 잘 봐. 홀수일 때까지의 합과 짝수일 때까지의 합이 서로 어때요? 다르죠?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고,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여기다 리미트 붙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리미트 붙이면 얼마야? 0. 그럼 두 개가 서로 어때? 다르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진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를 때 뭐가 된다? 발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홀수까지의 합이냐 짝수까지의 합이냐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있죠. 문제를 만약에 풀다 보면 이거랑 이거 두 개가 서로 뭐 할 때도 반드시 생기겠어요? 일치할 때도 생기겠죠.
그럼 그때는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정도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 좀 얘기를 하면서 해볼게요. 이제 발산하는 경우는 한번 해봤으니까 밑에 봐봐. 보기 2번 그냥 참고사항으로 봐봐. 자, 보기 2번을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교대로 반복이 되는데, 자, 항이 교대로 반복되는 교대급수 형태인데 이때가 수렴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기 2번에다가 수렴하는 경우라고 해서 그냥 써놔. 이거는 내신용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알아보시면 돼요. 자, 수렴하는 경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에요. 자, 부호가 교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나눠서 해보자 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홀수까지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짝수부터 할까요? 짝수까지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자, n이라는 값을 2k라고 그냥 잡아보고 시작을 할게요. n이라는 값을 2k로. 그러면 얘는, 잘 봐. 처음에 나오는 게 1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짝수니까. 그죠? 오케이? 근데 이거 계산하지 마. 계산할 필요 없어. 잘 봐. 처음에 나오는 게 요거야. 자, 두 번째 가볼게.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야? 요거네. 그러면 이거 지워지고 뭐가 돼요? 얘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그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까지 가볼까요? 이만큼 가요. 그러면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고 누구만 남아요? 요렇게 남죠. 오케이? 그럼 잘 봐.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k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1 마이너스 2분의 1. k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3분의 1. k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가죠? 그러면 Sn, 즉 S2K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부분합이라는 것을. 되니? 그럼 이 부분합의 극한을 계산해 보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나오겠죠. 됐나요? 이거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니까. 오케이? 자, 홀수일 때 가볼게. n이 2k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얘는 s2k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요. 갑니다. 처음에 1이죠? 또 뭐예요? 1이죠? 또 뭐예요? 1이죠? 또 뭐예요? 1이죠. 그냥 1이네. 계속 1이 나오네. 그지? 그럼 계속 1이 나오니까 얘도 리미트 S2K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얼마다? 1이라는 극한값을 갖는구나. 그러면 짝수일 때까지의 극한값과 홀수일 때까지의 극한값이 서로 어때요? 두 개가 같네요. 따라서 일치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1에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부호가 교대로 바뀔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64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자,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단해야 하는데 SN이라는 거, 즉 누구를? 부분합을. 오케이? 부분합을 직접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결을 한다고 되어 있냐면 새로운 급수를 만들어서 계산하자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게 아까 보기 3번 보시면 보기 3번에서 아까 써드린 그거 있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갈 때 쌤이 어떻게 바꿨어요? 여기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바꿨죠? 그렇게 바꿔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애들로 비교해 볼래 정도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자,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65페이지에 보면 등비급수 나와 있을 겁니다. 등비급수에 별표 5개 치시고요. 얘도.
자,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등비급수입니다. 오케이, 등비급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0분 쉬었다가 등비급수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10분 쉬세요.